이전 가격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사업가 및 납세자 여러분. 이 채널은 세금, 비즈니스, 그리고 재무에 대해 편안하지만 핵심이 짚어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들어 사업가들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가격, 트랜스퍼 프라이싱 세무조사입니다. SPEDK 통지에서부터 세무조사,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세무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가격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어떤 기업들이 주로 국세청 DJP의 조사 대상이 되는지, 어떤 거래가 가장 자주 조정되는지, 그리고 기업이 자신의 거래가 정상 가격 원칙, 암스랭스 프린시플에 부합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 가격 세무조사의 절차를 바로잡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가격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절차적으로 동일합니다. 세무조사 명령서 SPE가 발행되고 자료 제출 요청이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통지서 SPHP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무결정서 SKP가 발행됩니다. 조사 담당자 역시 이전 가격만을 전담하는 특별한 조사관이 아니라 일반 세무조사 담당자입니다. 차이점은 조사 기간에 있습니다. 2025년 재무부령 PMK15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유형에 따라 기간이 구분됩니다. 간단한 조사는 1개월, 집중조사는 3개월, 종합조사는 5개월입니다. 그러나 이전 가격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국경 간 데이터, 비교 가능성 분석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기간이 초과되더라도 발행된 세무결정서 SKP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이전 가격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핵심 대상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납세자입니다.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에 있으며 이는 2023년 재무부령 PMK 172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즉, 귀사의 회사가 동일 그룹 내 회사, 주주회사 또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다면 정상가격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거래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이익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이 합법적이고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세무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점이 많은 사업가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직접 또는 간접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둘째, 경영, 기술, 운영 또는 재무 측면에서 지배 또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PMK 172에서는 상업적 또는 재무적으로 동일 그룹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위험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셋째, 혈연 또는 혼인 관계로 1촌 이내의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회사가 다르고 납세자 번호 NPWP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상 특수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전 가격 조정은 주로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상품의 판매 및 구매 거래입니다. 계열사에 대한 판매 가격이 너무 낮거나 계열사로부터의 구매 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둘째, 서비스 거래입니다. 이는 가장 자주 조정되는 항목입니다. 서비스는 무형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 자문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IT 서비스, 지역 지원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로열티입니다. 브랜드, 패턴트 또는 기타 무형자산 사용과 관련된 거래입니다. 문제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입니다. 넷째, 대출 이자입니다. 주주 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이 해당됩니다. 다섯째, 세컨더리 어드저스트먼트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숨겨진 배당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 PPH 26까지 부과되어 2중 또는 3중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개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체 이익률을 직접 검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이익률이 6%인데 국세청이 정상이익률을 12%로 판단할 경우 개별 거래를 검토하지 않고도 과세소득을 직접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가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VAT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 가격 세무조사가 금액적으로 매우 큰 위험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서비스 거래의 경우에는 두 가지 단계의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서비스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누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언제 제공했는지,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회의 기록, 이메일, 리포트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서비스는 실제로 필요했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지급된 대가가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정과 2차 조정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사업가 여러분, 이전 가격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못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귀사의 회사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고 있거나 그룹의 서비스 비용, 로열티 또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SPEDK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인리정보센터는 이전 가격 리스크 리뷰, SPEDK 및 세무조사 대응 지원, 이전 가격 문서 작성 및 검토, 그리고 합법적인 세무 리스크 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표시된 번호로 인리정보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놀라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